안녕하세요. 가치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2%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대망의 9,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역사를 세웠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지수가 2% 이상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은 112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무려 790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했던 하루였고요. 또 코스닥은 다시 한번 3%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굉장히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었고요. 삼성생명도 반도체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상승은 반도체 관련주로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산발을 제외했다면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은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또 코스닥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쪽을 제외하면 낙폭이 조금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1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기간만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8,7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삼전보다는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삼바도 모처럼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생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일증시를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FMC가 있었고 어찌 본다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는 조금 빠졌고요. 나스닥은 1.3%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 흐름을 기술적으로 보면 이틀 전에 나스닥이 한번 크게 갭상승을 했었고 그 갭을 모두 메우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본격적인 흐름은 오늘부터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1.2% 빠졌고요. 차트 흐름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1% 가까이 빠졌고요. 반대로 반도체는 또 1.3%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내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었고요. 지난번 ETF 상장 당시 있죠. 그때도 지수의 가파른 상승이 있었지만 코스피 내에서 하락 종목이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조금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튼 결론은 그겁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빠졌지만 반도체는 반대로 올랐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위주로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도 1.8%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8%, 반대로 중국 증시만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새벽에 FMC가 끝났고요. 지난주부터 쭉 이어져온 많은 일정들이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 스타트가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어제 FMC가 생각보다 조금은 매파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은 첫 번째 그거였죠. 일단은 이번에 F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고 연말쯤에는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나오지 않을까? 이게 가장 첫 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합의가 나오면서 약간의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한 차례 크게 급등을 했던 것은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되겠지만 연말에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동결 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조금은 바뀔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번 주 초에 시장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거였는데 이번 주만큼은 두 번째 시나리오 있죠? 이게 조금 더 무게가 많이 실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물론 워시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점도표 있죠. 그 중간값이 3.4%에서 3.8%로 한 0.4% 정도 중간값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케빈 어시는 물가를 잡기에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뭐 워시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발언은 없었지만 우리가 이번 주 초에 기대했던 연말에 금리 동결 가능성 그거를 조금은 일축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있잖아요. 당초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고 연말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지수도 1% 이상의 하락이 나왔던 것이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인데 어떤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또는 이런 FMC가 있고 나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발표 직후에 나오는 주가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루 거치고 나서 한마디로 24시간 뒤에 주가 흐름이죠. 그때 본격적으로 진짜의 흐름이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다. 그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있죠. 저는 전날보다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오늘 밤의 주가 흐름 있죠. FMC 결과에 대한 진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 한번 지켜보시고요.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을 보니까 오늘 새벽 4시쯤 있죠? 그때 저점을 찍고 나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토대로 보면 어쩌면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건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초까지 시장에서 바라봤던 금리에 대한 전망. 그거는 이번에 금리가 동결될 것이고 연말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 컨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시장이 부합하게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제이로 소멸 관점으로서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해도 오늘 밤과 내일의 미국 시장 흐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대망의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9,000포인트 직전에서 계속 시장 흐름을 체크를 했었거든요. 결국에 지수를 당겨주는 것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스타트를 끊었던 것은 물론 오늘 아침의 흐름은 하이닉스가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9,000포인트 그 직전에는 오히려 삼전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어쨌든 두 종목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포인트를 확실하게 안착한다면 저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지금 지수가 9,035포인트예요. 그래서 넘긴 했는데 확실하게 넘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착하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난번 8,000포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000포인트 직전에 시장이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8,000포인트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나서 단번에 뭐 8,700인가요? 거기까지 또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9,000포인트를 안착한다면 이제 FMC도 끝났고 다음 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2주 뒤에는 삼전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또 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슈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볼 때 6월 말에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그 흐름들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처럼 반도체 중심의 시장 흐름을 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ADR 상장한다면 지금 외국인의 많은 수급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닉스만 좋은 것은 아니고요. 물론 삼전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ADR 상장을 통해서 주가의 흐름이 미증시를 통해서 나오겠죠. 그럼 국내 시장도 키 맞추기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이닉스가 키 맞추기를 한다면 당연히 삼전도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서 또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수급 자체는 하이닉스가 훨씬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삼전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 HBM 있죠? 이것도 샘플 공급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아마 삼전은 5월 말쯤일 거예요. 그때 샘플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를 봤을 때 솔직히 수급적인 부분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이닉스는 6%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삼전은 2%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울 수가 있는데요. 자, 두 종목의 시총 비중 차이를 한번 볼게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의 시총 차이 160조 원 정도? 그 정도로 시총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6월 첫날이었죠? 그때 삼전은 11% 급등이 나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장 초반이에요. 6월 첫날 있죠? 이때 삼전과 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98조 원까지 좁혀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160조 원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총 비중이 다시 한번 이렇게 100조 가까이로 좁혀진다면 의외로 하이닉스보다 삼전 쪽에서 조금 더 수급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아직 직전 고점도 돌파하지 못했고 또 하이닉스는 직전 고점도 돌파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차익 매물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우리가 굳이 한 종목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같이 서로 간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지난번 6월 1일 흐름이 있죠? 이 두 종목 간의 흐름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시장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9,000포인트를 터치를 했습니다. 9,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구간을 거칠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FMC가 끝난 만큼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시점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